이제 다들 옷도 좀 두껍게 입고 이러시는데요. 이제 아날로그에 반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가 옛날 일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세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레지나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잖아요.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 70년 이상이 앞서서 거의 1세기 이상 가까이 앞서서 직지신경이 나왔는데 2015년에 또 그 직지신경보다 더 앞섰다는 증자가도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138년이 더 앞선 그 인쇄 그 금속 활자가 나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요즘에 BTS도 BTS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예술적으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옛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리크루팅 할 때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나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근데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울지 않는 두견새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의 전란 전국 시대 때 그 영웅 3 명이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랑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셋이 있는데 그 울지 않는 두견새를 울리는 방법이 뭐냐. 그때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쓸모없으니까 죽여버린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 때 울게 만든다. 그러니까 막 "울어라, 울어라." 이러면서 가진 아양을 떠는 거죠. 그리고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그 일본 전국을 통일한 그 영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어요. 그래서 그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삼국지에서도 그 제갈량과 비견되는 인물이 사마이잖아요. 요즘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삼국지를 많이 읽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옛날에는 그 유비 그다음에 관우 장비에 대해서 많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그다음에 조조에 하다가 그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그 대두되는 인물이 사마이예요. 근데 그 사마이가 제갈량과 비견되는데 그 사마이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했어요. 사마이의 손자가. 그죠? 다 아시죠? 그 드라마까지 나오고 근데 그 사마이가 인내심의 대가였대요. 사마이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그야말로 그 울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물의 비견이 되는데 그래서 리크루팅을 어떻게 하냐.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할 때도 응답을 다 받는다. 그 응답을 어떻게 받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리크루팅 될 때까지 어 그 이 계속 얘기한다. 그게 우리 이 최후의 이기는 방법이라서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킬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그 아니고 인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이기는 방법이 그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하실 1조 사장님, 김소영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전 인쇄물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읽어서 요즘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내용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 프린트에 앞면에 나와 있던 부분에서 디지털의 경험에 없는 것들, 뭐 잉크 냄새, 뭐 바스락거리는 책장 넘기는 소리, 손가락에 느껴지는 종이의 촉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그 아이패드로 뭔가를 할 때에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거는 정말 아니어서 정말 저는 뭐 이북을 잘 선택을 하지는 않게는 저는 되더라고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한테 "왜 책을 쓰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그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그 또한 많이 당황스럽고 많이 충격적이지만 이 사람처럼 나중에 그냥 화가 날 수가 없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뭐 바시락거리는 소리도 좋지만 예전에 처음 이런 인쇄물을 받아들였을 때 제일 어려웠던 건 실은 신문이었어요. 뭐 좀 더 앞서가려면 하루에 3회 3 종류의 신문을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신문을 시켜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신문을 정말 읽지 않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신문을 받아서 그 식탁에 펼쳤을 때 그 석유 냄새가 전 너무 싫어서 신문을 읽지 않게 됐던 기억이 있었으나, 반면에 다른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선의 냄새나 막 이런 것들이 실은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었고, 네, 확실히 예전하고 달리 지금의 인쇄물은 옛날에는 그냥 어떤 한 권의 정보를 많이 주는 이런 책이었다거나 뭐 이런 잡지였다거나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어떤 정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런 생각을, 나의 감성을 터치해 주는 그런 부분에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장님 한 분은 잡지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잡지를 먼저 사러 가서 점심을 먹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잡지를 보는 거는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내가 원하지 않은 광고를 너무 많이 봐야 했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연예인의 가십 이야기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정말 원하는 몇 장을 위해서 내가 잡지를 사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떤 머리할 때 좀 그런 걸 넘기는 게 전 너무나 싫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여기 책에서 보니까 독일의 빨간 머리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의 잡지, 이 MC1R이라는 이 책은 특별한 어떤 그 광고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매니아층을 형성을 하고 매월 다른 이야기들을 이런 해서 관심을 끌고 더 많은 매니아층을 만드는 이런 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돈을 쓰는 거에 아까워하지 않을 거고 시간을 쓰는 거에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확실히 이제 원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옛날 것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옛날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정말 생각의 전환은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우리 김수용 사장님 정말 성실하게 정말 이기는 될 때까지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든 기간을 보내시면서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하고 또 긍정적이고 우울해하지 않고 항상 밝으세요. 저보다도 더 밝게 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적, 지금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이상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저는 이번에 인쇄물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 인쇄물의 유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쇄 미디어에서 일하는 것이 쇠락한 공업 도시에서 일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간행물보다 인쇄 제작을 하는 비용이 훨씬 비싸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근데 인제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인쇄물이 점점 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간행물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온라인 간행물의 아날로그 버전이 출간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유럽 여행 잡지 시리얼이라는 거는요, 모든 회가 계속 매진이 되고 있고,
심지어 한국판, 중국판, 일본어판까지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타임 잘 아시는 타임이나 플레이보이나 포스트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인쇄물에서 사실 손해를 보고 있지는 하지만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들이 굉장히 돈을 저는 많이 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쇄 광고가 디지털 광고보다 뭐가 메리트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더 빨리 알게 된대요.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오래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친밀감과 충성도. 그러니까 인쇄물의 그 고객들은요, 충성 고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라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한번 클릭하고 나가지만, 우리가 책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 면에서도 이제 잡지 광고에서 $1를 번다고 하면 디지털은 20센트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가시티라는 그 미국의 전역에 있는 어떤 유료 월간지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쇄 광고는 보는 사람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인쇄는 우리가 선택해서 보잖아요. 무작위로 다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온라인 팝업창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팝업창은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넘기거든요. 자세히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잡지 광고를 찢어버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미디어는 공짜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코노미스트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구독자가 그게 연회 $150래요. 근데 구독자가 점점 상승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아이패드랑 태블릿 굉장히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잘 못 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 시장이 사실은 스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로 읽을 때는 오감을 느낄 수 있고요. 만지고 뭐 소리 들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로 읽을 때는 그냥 오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여기서 보면은 손으로 집어들거나 어딘가에 두고 오거나 지하철에서도 읽을 수 있는 실체가 그 사물은 무엇도 당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핸드폰 책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보는 책 요즘 많이 있고 들려주는 책도 있잖아요. 책 읽어주는 여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저한테 전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냥 책이라는 거는 이 인쇄물에 있는 책을 사서 내가 직접 줄 치면서 읽는 것이 저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보고 싶지도 않고, 이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로봇이 나오고 뭐 이렇게 더 한다고 해도 그럴수록 인쇄물에 대한 욕구가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지금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본 책은 정말 럭셔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책자가 아니라 책장도 너무 좋고요. 정말 럭셔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쇄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음 '앞으로 더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전 되게 재밌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틀렸어요. 저는 그냥 점점 인쇄물이 줄고 온라인은 점점 그냥 무조건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인쇄물에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런 매니아층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갑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되게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고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네. 이상희 사장님 항상 제가 느낀 게 항상 변함이 없어요. 보면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정말 진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희 사장님 보면은. '아 곧 진짜 완전히 크게 폭발하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제가 뵐 때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모닝스쿨에도 항상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멋진 발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우리 윤원정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3조 윤원정입니다. 오랜만에 뵈서 더욱 반갑네요. 저는 이제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아날로그의 장점을
매우 부각하는 책이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작 읽기 전에 드는 생각은 문화를 굳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아날로그의 장점을 새삼 확인하게 되면서 또 아날로그 시절의 저를 소환하는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장은 이제 인쇄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자가 이제 글을 쓰는 작가인지라 그런지 몰라도 소제목부터 느껴지는 이 장의 무게감이랄까 중요성을 알 수가 있었어요. 소제목은 이제 무겁기 때문에 무게 있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장에서는 이제 잡지나 신문, 책 등과 같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인쇄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에게 되게 두 가지가 재밌게 다가왔어요. 우선은 시리얼이라는 그 북유럽 여행 잡지 앞서 이상인 사장님이 예를 들어주신 그 잡지인데요. 우선은 한국인이 발행을 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흥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근데 역시 디지털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되어야지만이 훨씬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라는 걸 실감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발행 부수가 느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느껴졌고 또 하나는 그들의 그 판매 전략이 우리는 독자가 끝까지 읽고 나서 우리는 더 스마트해지는 느낌을 팝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영자 신문이라든지 뭐 영문 잡지를 끼고 다니면서 직접 허영심을 부렸던 그런 모습이 소환돼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신문에서 읽었는데 혹은 무슨 책에서 읽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 빠르게 그 사람의 말에 수긍이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다 저 같은 경우 특히 지적인 호기심 혹은 정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갈증이랄까 허영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지향한 판매 전략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잘 먹힌 케이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클릭만 한번 하면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코로나 환자를 분류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종이 인쇄물이 주는 특히 신문 같은 경우에 그 편파된 뭐 논조는 있을지언정 거기서 주는 신뢰감이랄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우월감까지 주는 그런 매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인쇄물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앞 책 겉면에 언급해 놓은 내용으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비용이 드는 아날로그에 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할까라는 거에 대한 답은 두 가지라고 해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이윤인데 즐거움은 우리가 쉽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책장을 넘길 때의 촉감이라든지 또 LP판의 경우 LP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판을 그 턴테이블에 올려놨을 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날로그적인 그 음악 그런 것들에 대한 오감 만족을 주는 경험 그리고 또 이윤 같은 경우는 그 승자 독식의 디지털 경제에서
아날로그가 디지털과 결합됐을 때 그만할까요? 시간이 초과됐나요? 그만해요? 아니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도 해도 되나요? 네, 빨리 읽어 주시면 돼요. 네. 네네네네. 이윤이 더 창출된다는 점이고요.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제 리뷰를 어떻게 발표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읽어보고서 가장 와닿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종이의 강점은 어디에 있고 디지털 기술에 밀리는 부분은 어디이며 새로운 정책성을 만들어낸 지점은 어디인지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라고 쓰신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이 독서 줌미팅이야말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현정 사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윤현정 사장님 같은 분이 저희 미라클 트리에 계시는 게 굉장히 저희 그룹의 정말 레벨이나 수준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에 모닝 스쿨도 열심히 나와 주시고 또 이렇게 그룹도 많이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되는 그런 사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최정화 사장님. 최정화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잠시만 제가 헤드셋을 더 잘 들리는 걸로 바꿀까요? 잠시만요. 이게 더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제가 5일 동안 연휴를 보내고 왔더니 너무 이 리듬이 깨져가지고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레지나 사장님이 4조의 발표자 저라고 보낸 톡에 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아날로그 반격에서 이 종이 부분에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동감했던 거는 완독의 즐거움을 책은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디지털에서 저희가 뭔가를 기사를 검색하고 읽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끝없는 기사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읽어도 불안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제대로 정보를 찾은 게 맞을까? 내가 이게 맞는 정보를 읽고 있는 건가? 그리고 계속 찾게 되고 그 완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통역대학원에서 공부할 땐 좋았어요. 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종이가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을 디지털 책을 하나 샀거든요. 어떨까 싶어가지고 읽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더 편할까 싶어가지고 샀는데 한 2,000원, 3,000원 정도 더 쌌어요. 디지털 책이. 근데 이거를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서 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손 넘기는 느낌도 안 들고 책이 읽히질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보고 다시 넘기고 하니까 3장을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구나. 디지털이 다 편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서는 그 책을 다시 종이로 사야 돼가지고 한 10,000원을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요새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스타그램은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제가 너무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인스타그램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가지고 책을 샀어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은 디지털인데 그 디지털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아날로그인 책을 산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한정된 정보지만 거기에 엑기스를 담은 느낌이 있고 이거를 한 권을 다 읽으면은 뭔가 내가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이 종이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물리적으로 읽는 절제되고 신비하고 퍼스널한 럭셔리 상품을 제공해야 되는 게 종이와 디지털의 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한 게 뉴스킨 사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 디지털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무조건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막 해가지고 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렇게 취해야 될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언니가 야, 뉴스킨은 좋긴 한데 제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한데 이 설명하는 그 짧은 잡지책들 있잖아요. 뉴스킨 거기서 만든 본사에서 만든 거 말고 그걸 보면은 너무 설명이 많고 너무 뭐가가 많아서 저렴한 느낌이 든대요, 이미지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마케팅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것부터 카탈로그부터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종이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읽는 패션 잡지에서 사실 저는 패션 잡지에서 그 샤넬이라든지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 컷을 보는 게 상당히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그 느낌이 좋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어떤 목적에서 그 카탈로그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서 만들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업자들한테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고 많은 정보가 적혀 있는 게 좋지만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자세한 정보를 한꺼번에 준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적으로 더 세련되고 멋있는 뉴스킨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정화 사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최정화 사장님 항상 모닝스쿨 얼굴 보이고 맨날 열심히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뻐하는 그런 후배예요. 근데 항상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이고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시는 모습이 저는 항상 응원하고요. 앞으로 또 많이 기대되는 사장님이십니다. 네. 사실 저는 물론 여러분들 이 인쇄물로 가진 이런 책은 내가 이 지식을 뭔가 다 읽지 않아도 소요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소유한다는 느낌? 근데 저는 사실은 웹툰이랑 웹소설이랑 이걸 되게 많이 봐요, 저는. 이걸로 진짜 저는 엄청나게 봐요. 근데 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전 돈 되게 많이 쓰는데 안 좋은 점이요. 대여 기간이 2박 3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읽고 빨리 끝내야 막 대여 기간이. 근데 이제 책은 계속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다 보면요.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2박 3 일이라는 그것 때문에 빨리 읽고 말아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뛰어넘어서 네이버 웹툰이 우리나라가 앞섰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건 다 앞서도 웹툰은 안 앞설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성이 대단하다는 요즘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 요즘에 저는 이제 사마이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좀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드라마에 미안의 책사 사마이, 뭐 최후의 승자 사마이 이런 90부작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마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조조의 그 자손을 4대까지 모실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고선 결국은 유비나 조조나 송곤이 삼국 통일을 한 게 아니라 사마이의 자손이 사마염이 통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대단한 사마염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저는 요즘에 제가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인내하려고 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와닿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을 때는 독하게 참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 세 번째, 평소에는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자세를 낮추어 자신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라. 네 번째, 큰일을 하려면 말을 신중히 하고 절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된다. 예로부터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다섯 번째, 실력이 곧 생존이니 평소에 부지런히 실력을 걸고 또 닦아라. 네. 그래서 사마이는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나를 믿으면서, 중요한 건 나를 믿어야 된대요. 나를 믿으면서 매일 책을 보고 자기 개발하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인생에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시고요. 리크루팅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될 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